어르신들 지금 당장 자녀들에게 집 물려줄 생각부터 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가장 위험하고도 중요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집 한 채 때문에 오히려 노후의 빈털터리가 되어 자식 눈치만 보며 살게 될지, 아니면 매달 수백만 원씩 통장에 꽂히는 돈으로 황금빛 노후를 보낼지, 그 운명이 바로 2026년 주택연금 대개편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보를 모르고 지나치시면 남들은 다 받는 수억 원의 혜택을 눈앞에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지금 바로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나중에 다시 찾으려 하면 이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 있으니 미리 저장해 두시고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큰 복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이런 무서운 소문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택연금이 내일부터 당장 중단된다더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끼리 법을 바꿔서 이제 가입하고 싶어도 못한다더라. 이런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어르신들 사이에서 일파만파 퍼지면서 가슴 철렁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과연 무엇이 진실일까요? 제가 오늘 그 내막을 단 하나도 숨김없이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 변두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5세 김 어르신 부부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큰 결심을 하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200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오니 친구들한테 밥도 사고 손주들 용돈도 주면서 참 당당하게 사셨죠. 그런데 비극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할아버지가 갑자기 무릎 수술을 받으시고 요양병원에 몇 달간 입원하시게 된 건데, 할머니도 간호를 위해 집을 비우셨죠. 그런데 공사에서 실시한 거주 확인 조사에서 거주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집을 비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연금은 그 즉시 중단됐고, 지금까지 받은 연금 전액을 연체 이자까지 합쳐서 한꺼번에 뱉어내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주택연금은 단순히 나라에서 주는 공짜 보조금이 아닙니다.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정교한 금융계약이라는 사실을 많은 분이 잊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지 않는 법은 물론이고, 남들보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더 챙길 수 있는 비결을 완벽히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60대 이상 가구의 자산을 보면 80% 이상이 오로지 집 한 채에 묶여 있습니다. 현금은 없는데 집값만 십수억 원 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이 집은 나중에 자식들 물려줘야지라고 생각하며 정작 본인은 하루 세끼 식사비를 걱정하고 겨울에 난방비가 아까워 전기장판 하나로 버티는 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의 집을 물려받길 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노후에 돈 걱정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걸 원할까요? 대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가입하면 집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건데, 절대 아닙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의 주인은 여전히 여러분이며 등기부등본에도 여러분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사도 갈 수 있고 재건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돌아가신 후에 그동안 국가가 빌려준 돈과 이자를 계산해서 집을 팔아 정산하는 것뿐입니다. 만약 내가 100세까지 오래 살아서 집값보다 연금을 훨씬 많이 받았다면 국가가 손해를 보고 끝납니다. 자녀들에게 빚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내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값이 많이 남았다면요, 그 남은 차액은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상속됩니다. 즉 가입자 입장에서는 믿져야 본전이고 오래 살수록 대박인 구조가 바로 주택연금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2026년이 이토록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하필 62년생부터 69년생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가입 문턱의 상향입니다. 현재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집값 기준은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시는 많은 분이 우리 집은 12억 넘어서 가입도 안 된다며 소외당해 왔습니다. 2026년 개편안의 핵심은 이 기준을 15억 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15억이면 시세로는 20억 원이 넘는 집들도 포함됩니다. 그동안 집만 있고 현금은 없는 강남이나 용산의 어르신들까지도 이제는 국가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령액 산정 방식의 변화와 국민연금과의 절묘한 타이밍 때문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은 이른바 베이비부머의 핵심 세대입니다. 퇴직은 이미 했거나 코앞인데 국민연금을 받기까지는 수년의 공백기,
즉 소득 절벽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주택연금으로 메우고 나중에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두 연금을 합쳐서 풍족한 생활을 하는 연금 맞벌이가 가능해집니다. 주택연금의 독보적인 장점 5가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평생 거주와 평생 지급입니다. 내 집에서 편히 자면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둘째, 집값 변동에 대한 무한 방어입니다. 지금 집값이 고점일 때 가입하면 나중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더라도 여러분이 받는 연금은 단 1원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부동산 하락장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보험입니다. 셋째, 세금 감면 혜택입니다. 재산세를 일정 부분 깎아주고 연금으로 받는 돈은 소득세 대상도 아닙니다. 넷째, 건강보험료 걱정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부채를 내는 형식이기에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 건보료 인상 걱정이 없으며 오히려 재산 가액이 낮게 산정되어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섯째, 상속의 유연성입니다. 남으면 자식 주고 모자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비대칭적 이득 구조입니다. 2026년 예상 기준을 바탕으로 시세 9억 원, 아파트를 가진 65세 어르신이라면 매달 약 235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만약 2026년 개편으로 공시가격 15억 원, 주택이 가입된다면 70세 어르신 기준으로 무려 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고액연금을 수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 확인의 늪을 조심해야 합니다. 요양병원에 말없이 입원하거나 해외여행을 길게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공사에 미리 말해야 길이 생깁니다. 또한 요즘은 저당형보다 신탁형 주택연금이 대세입니다. 내 집을 공사에 넘긴다고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 사용권은 똑같고 배우자 승계가 매끄러우며 남는 방을 월세 놓아 추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이 들어가도 사전에 신고만 하면 2주 기간 동안 연금이 그대로 나옵니다. 결국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적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2026년 공시가 15억 상향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선언하세요. 나는 주택연금 가입해서 내 인생 즐겁게 살란다. 대신 너희에게 손 벌리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집은 그저 머무는 벽돌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응축된 결과물입니다. 이제 그 집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게 하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저장해 두시고 틈날 때마다 다시 보시면서 노후 설계의 등불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리즈 2편에서 더 구체적이고 돈이 되는 전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지난 1편 영상 보시고 주택연금에 대해 정말 많은 문의를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집도 가입되는지, 자식들이 반대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요. 오늘은 2026년 대개편을 앞두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제 성공 사례들과 자칫하면 놓치기 쉬운 수억 원 가치의 꿀팁들을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분량이 꽤 길지만 단 1초도 놓칠 내용이 없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 시니어분들의 노후를 바꾸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실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68세 이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이 어르신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조금씩 받고 계셨지만 물가는 오르고 병원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늘 생활비에 허덕이셨습니다. 시세 10억 원 정도 하는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이었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집 팔아서 나눠 가질 생각만 하는 것 같아 소가리를 많이 하셨죠. 그러다 우연히 제 영상을 보시고 큰 결심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에게 선언하셨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희도 각자 도생해라. 그리고 주택연금에 가입하셨습니다. 매달 통장에 250만 원이 추가로 입금되기 시작하자 삶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그동안 못 갔던 제주도 한 달 살기도 다녀오시고 손주들 만날 때마다 당당하게 용돈을 쥐어주시니 오히려 자녀들이 부모님 건강해 보이셔서 좋다고 응원을 보내오더랍니다. 이게 바로 주택연금의 진짜 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2026년 개편을 기다리며 전략을 짜야 할까요? 바로 연금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들수록 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알고 계시지만 사실 가입 시점의 집값과 금리, 그리고 기대 수명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은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2026년에 공시가격 기준이 15억으로 올라가면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는 모두 대상이 됩니다. 이때 어떤 방식으로 가입하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바로 인출금 제도입니다. 갑자기 큰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자녀 결혼 자금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주택연금의 일부를 미리 당겨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집을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이율로 노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놓치시는 게 바로 주거급여와의 관계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연금이나 다른 복지 혜택이 끊길까봐 걱정하시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택연금 수령액은 소득이 아니라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성격이라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집값이 부채로 잡혀 재산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안 나오던 기초연금을 새로 받게 되는 기적 같은 일이 실제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사례를 볼까요? 이번엔 지방에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72세 박 어르신 사례입니다. 아파트는 시세가 분명하지만 단독주택은 감정가가 낮게 나와서 고민이 많으셨죠. 하지만 2026년 개편안에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대한 시세 반영을 더 공정하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박 어르신은 감정평가를 새로 받아 연금액을 높였고 마당 있는 집에서 평생 살면서 매달 150만 원의 생활비를 확보하셨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되시나요? 오히려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가 주택연금 가입의 적기일 수 있습니다. 가입하는 순간 그날의 시세로 연금액이 고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집값이 반토막이 나도 여러분의 통장에는 똑같은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건 국가가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부동산 하락장 보험입니다.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어떡하냐고요? 나중에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정산할 때 오른 집값만큼 자녀들에게 더 많이 상속되니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녀분들이 반대한다면 이렇게 설득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돈으로 건강하게 사는 게 진정한 효도다. 그리고 만약 남으면 너희에게 갈 것이고 모자라면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인데 무엇이 걱정이냐고 말이죠. 실제로 요즘 젊은 세대들도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시는 걸 가장 환영합니다.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은 바로 신탁형과 저당형의 선택입니다. 2026년 개편과 함께 신탁형 가입이 더 권장될 텐데 이건 소유권을 잠시 공사에 맡기고 대신 배우자 승계를 완벽하게 보장받는 방식입니다. 저당형은 나중에 배우자에게 연금을 넘길 때 자녀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분쟁이 생길 수 있지만 신탁형은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남는 방을 월세로 주어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신탁형만의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은퇴 후 30년은 생각보다 깁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자식들에게 기대기에는 미안한 그 마음 주택연금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시가 15억 상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를 올라타야 합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은 지금부터 우리 집 공시가격이 얼마인지, 만약 15억으로 올라간다면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미리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가면 예상 수령액 조회 서비스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정보가 부족하면 두려움이 생기지만 정보를 알면 확신이 생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노후에 든든한 지침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조금 길었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혹시 주변에 집 한 채만 믿고 힘들게 사시는 친구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분들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줄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하시려면 저장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든든한 노후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2편에서 다룬 이 실전 사례들과 전략들을 잘 숙지하신다면 2026년 개편 때 누구보다 빠르게 가장 큰 혜택을 선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집이 이제는 효도하는 아들보다 낫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고생만 하던 집이 이제는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보디가드가 되어줄 것입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리즈 3편에서 주택연금 가입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서류와 절차, 그리고 세금 문제를 더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완결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부유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난 1편과 2편을 통해 2026년 개편안의 핵심과 실제 성공 사례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실제 가입을 결심하셨을 때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가입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와 절세 전략, 그리고 많은 분이 마지막까지 망설이시는 상속 문제에 대해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최종 점검표와 같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저장 버튼을 눌러 이 보물 같은 정보를 평생 소장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주택연금 가입을 마음먹으셨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 집의 정확한 가치 파악입니다. 2026년부터 공시가격 15억 원까지 상향된다는 소식에 많은 분이 기대하고 계신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가입 시점의 공시가격입니다. 만약 우리 집이 기준선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다면 매년 1월 공시가격 발표 시기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가입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준비 서류는 꼼꼼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인감증명서, 그리고 신분증은 기본이며 전세나 월세를 주고 있다면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리자면 2026년 개편과 함께 비대면 가입 절차가 더 간소화될 예정이지만 어르신들은 직접 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대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전문가와 마주 앉아 내가 매달 받을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중 어느 것이 유리할지 따져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택연금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바로 절세 혜택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연금도 받고 세금도 깎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또한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한 대출금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택연금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까지 있으니 자산가 어르신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절세 상품이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 많은 분이 밤잠 설치며 고민하시는 상속 문제입니다. 내가 연금 다 써버리면 자식들 줄 게 없어서 어쩌나 하는 미안함 때문이시죠. 하지만 주택연금의 정산 구조를 정확히 알면 그런 걱정은 싹 사라집니다. 부부 모두 돌아가신 후 공사는 집을 처분하여 그동안 준 연금액과 이자를 정산합니다. 이때 집값이 남으면 그 차액은 법정 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만약 집값보다 연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요, 그 부족분은 자녀에게 청구되지 않고 국가가 모두 떠안으다. 즉 자녀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전혀 없는 구조입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독립하셔서 건강하게 사시는 것이 자녀들에게는 가장 큰 상속이자 효도라는 점을 잊지 마세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70세 박 어르신은 2026년 개편 소식을 듣고 미리 신탁형 주택연금을 준비하셨습니다. 신탁형은 소유권을 잠시 공사에 맡기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배우자 승계 절차를 미리 확정 지으셨죠. 박 어르신이 돌아가셔도 할머니가 아무런 법적 분쟁 없이 연금을 그대로 이어받으실 수 있게 세팅하신 겁니다. 게다가 남는 작은 방 하나를 대학생에게 월세로 주어 주택연금 외에 추가로 매달 50만 원의 용돈을 더 벌고 계십니다. 2026년 개편안은 이처럼 신탁형 모델을 더욱 강화하여 어르신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62년생부터 69년생 여러분, 이제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주택연금으로 든든하게 메우고 2026년 상향된 기준을 활용해 최대한의 연금액을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집은 더 이상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군 노고의 대가이며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마지막 보루입니다. 당당하게 가입하시고 즐겁게 인생 2막을 누리세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한 번 가입하면 해지 후 3년 동안 재가입이 제한되니 신중하게 결정하시되, 결정하셨다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월 수령액은 늘어나지만 전체 수령기간과 총액을 따져보면 빠른 가입이 유리한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돈 때문에 자식 눈치 보고 사고 싶은 것, 못 사는 서러운 노후는 이제 끝내야 합니다. 2026년 대개편이라는 이 기적 같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 3편 시리즈가 여러분의 노후 설계에 확실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채널 꿈꾸는 노년을 구독하고 좋아요와 저장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주택연금 개편 소식은 물론이고 시니어 분들에게 꼭 필요한 건강, 재테크 복지 혜택 등 그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값진 정보들을 가장 빠르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보가 곧 돈이고 정보가 곧 힘입니다. 꿈꾸는 노년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불안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주변에 아끼는 분들에게도 이 채널을 널리 알려주세요. 함께 행복해야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만복이 깃들길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돈이 되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